안녕하세요. 김병준입니다. 오늘은 특성 요인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특성 요인도라고 부르는 거는 약간 이런 물고기 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특성이라는 것과 이게 요인이라는 거를 하나의 도표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문제의 어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특성, 그러니까 문제죠. 쉽게 말하면 문제에 대해 문제의 특성을 이렇게 뭐 이제 생선의 그 머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뼈 부분이 이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원인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 특성과 요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제와 원인, 또 이제 그 원인 중에서 근본 원인이 어떻게 한눈에 관계하는가를 알아보기 쉽게, 이게 가시적으로도 좋고 작성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이거를 다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 전체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적당합니다. 이제 특성 요인도의 목적을 보면 그 불량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을 이제 공유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요인, 원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불량 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이 명확하면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정확한 그 불량 그 원인, 요인을 모를 때 이런 특성 요인들을 사용해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정량적인 불량 분석이 어려울 경우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특성 요인도는 정성적인 것만 하냐? 꼭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이제 그 전후가 명확해서 그런 이제 어떠한 분량이 명확하다고 하면 굳이 이런 그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걸 모를 때 저희가 이제 이런 특성 요인도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 중에서 근본 원인을 찾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 요인도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성을 정의를 하고요. 아까 말한 물고기뼈 특성을 정의를 하고 요인을 분류합니다. 일단 저희가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일단 대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면 우리 물고기의 어떠한 머리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특성이 들어가겠죠. 특성이 들어갈 거고 특성이 들어가면 물고기 뼈가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 각각에 대한 대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대분류에 관련된 그 원인, 인자들이 이렇게 소분류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소분류들을 계속 가지를 치는 거죠.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연습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특성을 정의를 했고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뭐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런 그 소분류 중에서 저희가 결국은 어떠한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원인 인자를 찾아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현물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제일 위에 써놨던 게 왜 이거냐면 현장에 꼭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그 CEO들이 얘기를 하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즉 이게 현장에서 실제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현실 그러니까는 실제 현장에 가보질 않으면 이게 어떤 물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냥 이제 모여서 이제 의견 타진만 하는데 그리고서는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현물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의 의견 도출 결과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견 나왔던 거를 막 그냥 이제 막연하게 써놓으면 나중에 다시 활용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브레인스토밍 의견 도출에 대한 결과를 이런 특성 요인들을 정리를 해놓는다면 추후에 되게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할 때는 경험이라든지 어떠한 자료,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공부하는 목적과 같이 근본 원인을 찾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할 거고 어떠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거고 여러분도 이제 회의라는 건 나 혼자만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시간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이어야 되고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찾는 목적으로 꼭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어떠한 기법들이라 툴이라든지 궁극적으로 이제 뭔가 같이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즉 어떠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부하러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뭔가 사람 만난다는 건 서로의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표현에 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단순하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뭐 결과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 원인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5I와 같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왜 그러는지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인 추구 방식의 그 회의 방식, 그런 표현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중시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뭔가 이제 회의를 할 때는 그 관련 담당자가 꼭 배석되어야 되고, 즉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 요인도를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간단하게 그냥 해봤는데요. 뭐 이제 저는 이제 특성을 읽어본 거죠. 비가 오는 날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200% 증가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대분류를 운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도로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대분류를 해봤고요. 소분류로는 그래서 이제 운전자는 비가 오는 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좀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 더 필요할까? 하면 뭐 이제 주기적인 빗소리가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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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더 필요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자동차 앞에 가시가 되는 그 창에 물방울이 맺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운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서 뭔가 자동차 사고가 더 발생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비가 오는 날 미끄러집니다. 왜 미끄러질까요? 뭐 타이어랑 뭔가 이제 수분, 그 물이 그러니까 타이어에 어떠한 제가 스레드라고 하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눌리면서 지면과의 접지력을 유지하는데 지면에 이제 물이 이렇게 비가 와서 이제 물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런 눌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때문에 뭐 미끄러진다든지, 그러니까 뭐 타이어의 마모도 상태에 따라서 뭐 더 잘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타이어는 물론 빗물을 예방을 해서 만들어졌지만 비가 올 때는 보다 더 뭔가 이제 좀 새 타이어라든지 좀 더 이런 그 스레드라고 부르는 이 튀어나와 있는 홈이 좀 더 좋은 걸 써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 도로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웅덩이가 생기죠. 왜 물 웅덩이가 생길까? 그럼 도로 평탄도가 불균하기 때문이죠.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결국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가 어떠한 뭐 근본 원인을 찾아본다면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주기적인 빗소리를 발생되지 않게 뭐 어떠한 뭐 안에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다든지 다른 뭔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야 확보 어려워서 물방울이 맺힌다. 이건 뭐 그 앞에 그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리창에 뭐 유막
그 뭐 코팅 같은 거를 해서 물방울이 잘 맺히지 않게 잘 흘러내리게 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때문에 미끄러진다고 제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 그러면 비가 올 때는 타이어를 바꾸는 거죠.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빗물 전용 타이어로 바꾼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관점에서는 도로 평탄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도로 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근본 원인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저한테 지금 만약에 딱 뭔가 하라고 하면 도로 평탄도를 균일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역시 뭔가 빗물 전용 타이어를 비가 올 때마다 바꾼다는 것도 제가 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투자하기에는 비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지워버릴 거고요. 주기적인, 그러니까 뭐 빗방울, 물방울도 뭐 유막, 뭐 이제 코팅 같은 거를 해서 주룩주룩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이제 당장 비용이 될 것 같아서 제외하고요. 그럼 뭐 주기적인 빗소리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니 뭐 운전을 할 때는 뭐 라디오를 조금 더 크게 튼다든지, 뭐 이제 꼭 이게 꼭 아니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서 한번 더 자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의 대분류 범주를 보면 뭐 이제 훨씬 더 많죠.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인데, 근데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뭐 사람, 기계, 재료, 방법, 환경, 뭔가 가격, 어떤 프로세스, 그다음에 어떤 성능, 뭐 이제 뭐 업체라는 거는 뭐 이제 뭐 저희가 어제 뭐 공급사라든지 고객사라든지 이런 걸 수가 있고요. 어떠한 측정 방법에 대한 그런 범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주는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개인적인 뭔가 특성 요인들을 쓴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거나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쓰든지 그런 거는 자주 저희가 연습을 해서 뭔가 이런 범주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특성 요인도의 특징은 체계적인 거죠. 한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M 하나 2라고 부르는 이런 뭔가 특성 요인도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M이라는 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메소드, 매트리얼, 머신이라는 M 앞에 M이 붙어 있잖아요. 이 M이 4개라서 4M이고요. 그 다음에 1, 2는 인벌먼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기계, 뭔가 이제 환경적인 그 대분류를 가져가자는 거죠. 그 대분류를 가져가서 뭔가 특성 요인들을 가지고 그리는 게 근데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 포에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